베트남은 세계 최대 오토바이 시장으로 그 수가 1000명당 770대에 이를 정도로 말 그대로 오토바이 천국인데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지난 베트남 오토바이 계급도 영상을 올린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트남에서 많은 한국분들이 바이크로 생활을 하는 만큼 후속 영상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 이번에 새롭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야마하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오토바이의 진심인 베트남에서 어떤 모델이 대세인지 다시 한번 매장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신다면 베트남 거리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믿고 따라오시죠. 베트남 오토바이 매장 특징은 각 브랜드별 다양한 라인업이 있지만 155cc 이상 고배기량 오토바이나 팔리지 않는 모델은 매장에서 구경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위험하며 교통이 워낙 혼잡하여 50km 이상 제대로 달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고가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은 베트남에서 부자란 이미지가 있어 공안에 집중 타겟이 되어 일단 그냥 잡아놓고 털리는 게 일상입니다. 고배기량 오토바이는 실제 수요와 관심이 거의 없어 매장에 갖다 놔도 자리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이기 일쑤인데요. 이에 아무리 큰 매장에 가더라도 실제 수요가 있는 모델만 전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배기량 125cc 야마하 스쿠터의 조상님 시리우스입니다. 경쟁 모델은 혼다 웨이브 알파가 있으며 가성비 끝판왕인 만큼 가격은 110만원부터 시작이며 리터당 60.6km의 어마어마한 연비에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갈 정도입니다. 가성비에 올인하기 위해 다른 모든 편의사항을 포기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에 ABS 브레이크는 당연히 없으며 기본에 충실한 아날로그 계기판에 모든 램프가 벌브로 되어 있어 정말 오토바이 본질에 충실한 모델입니다. 베트남에서 개인적인 사용보다는 배달이나 그랩 등 상업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기본에 충실한 좋은 바이크지만 타고 다니면 배달이나 무언가 일하는 느낌과 워낙 저렴한 이미지에 현지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모델은 아닌데요. 그러나 오랜 기간 성능과 내구성 검증이 끝난 수동기어 엔진으로 연비 좋고 장구장이 적기 때문에 특히 현지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또한 높이차가 크게 나지 않는 쭉 뻗은 시트로 타고 내리기가 편하며 화물을 싣기에도 편리하여 상업적으로 그 활용도가 무척 높습니다. 그러나 ABS 브레이크가 없고 원가 절감을 위해 바퀴폭이 좁기 때문에 주행 중 빗길이나 모래가 많은 길에서 미끌림 사고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모델입니다. 옆나라 태국 야마하로부터 온 요즘 핫한 네이키드 언더본 펀바이크 PG1입니다. 배기량은 125cc보다 살짝 작은 114cc, 리터당 54km 연비로 도심에서 민첩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180만원부터 시작이며 경쟁 모델로는 혼다의 슈퍼커브를 들 수 있는데요. 슈퍼커브 가격 550만원 대비 반도 안 되는 착한 가격만 봐도 바이크가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시트 높이는 795mm로 승하차가 쉽고 중량 역시 107kg로 가벼워 바이크 초보자라도 다루기가 무척 쉽습니다. 쇼바가 아주 부드러워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베트남 도로 환경에서 특히 그 승차감이 빛을 발하는데요. 사각형 패턴의 16인치 타이어가 험한 지형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도심 주행은 물론이고 오프로드 역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사용자에게 특히 만족도가 높은 모델로 현지에서 유명한데요. 114cc 배기량의 한계로 인해 민첩하고 시원한 가속은 기대하기 어렵고 속도가 70km를 넘어가면 엔진 떨림이 심하게 느껴져 안정적인 주행이 어렵다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일상 속에서 60km 이상 달릴 경우도 드물고 도심 주행인 경우 속도가 40km 정도만 돼도 충분하기 때문에 큰 단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데요. 태생적으로 작은 사이즈로 인해 시트가 작고 높이가 작아 장시간 주행 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좁은 베트남 시내 골목골목을 이동하기 위해 잘 이용한다면 작은 사이즈의 오토바이는 상황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는 모델로 호불호가 강한 바이크 중 하나입니다. 야마하 여성 스쿠터 최상위 모델인 그란데입니다.
배기량 125cc, 리터당 54km의 연비로 가격은 270만원부터 시작인데요. 경쟁 모델은 혼다 SH 모드가 있으며 베스파가 떠오르는 유럽 스타일의 귀엽고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색상은 무광, 유광, 파스텔색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장점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계기판도 단색 LCD가 아닌 풀컬러 LCD로 시인성과 디자인 모두 잡아 실제 보면 정말 고급스럽고 이쁜데요. 안전을 위해 ABS 브레이크 옵션도 선택할 수 있으며 좌석 안쪽에는 헬멧 등 잡동사니를 넣을 수 있는 트렁크도 있어 무척 실용적입니다. 핸들 아래쪽에는 급할 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와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도 가능한데요. 야마하 상위 모델이 가진 기능 모두 다 가지고 있어 여성용 스쿠터지만 디자인 성능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주행이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바이크치고 가벼운 100kg의 무게로 여성이 다루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여성이 운전하기 쉽도록 부드러운 주행에 초점을 맞춘 만큼 초반 치고 나가는 순발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가속 시 엔진 소음이 다소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트남에서 경쟁 모델 혼다 SH 모드보다는 인지도는 조금 밀리나 가성비가 워낙 좋아 실제 유저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베트남에서 여성용 바이크를 고른다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야마하 그란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일부 시장에만 볼 수 있는 렉시입니다. 경쟁 모델은 혼다 에어블레이드로 MBX와 같은 155cc 블루코어 엔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탑재하고 있는 편의 기능 역시 야마하 상위이종 스쿠터와 동일하며 스타일과 디자인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비는 리터당 45km로 가격은 280만원부터 시작인데요. 베트남인들은 한국에서 유명한 혼다 PCX 형태의 바이크는 앞이 물고기처럼 둔해 보이고 아재 오토바이란 인식이 있어 선호하지 않는데요. 혼다가 판매량 부진으로 PCX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타이밍을 노리고 PCX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야마하에서 최근 영리하게 밀고 있는 모델입니다. 낮은 시트고와 높은 핸들바를 갖춘 장거리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판매 중인 야마하 MX와 전조등 디자인이 약간 틀리지만 거의 유사한 외관을 보이고 있어 동남아판 M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내 야마하 스쿠터 매장 대장 자리를 맡고 있는 MBX 155 모델입니다. 베트남에서 스포츠카뿐만이 아니라 멋진 오토바이도 스포츠카라고 홍보하는데요. MBX는 야마하에서 슈퍼 스포츠카로 미는 대표 모델입니다. 155cc 블루코어 VVA 엔진에 리터당 40km 연비, 가격은 320만원입니다. 경쟁 모델로는 혼다의 SH155i나 에어블레이드를 뽑을 수 있는데요. 특유의 날렵하고 공격적인 디자인에 베트남 젊은 남성층에게 특히 인기가 있으며 전조등과 테일라이트도 LED로 적용되어 있어 세련된 느낌이 들며 전반적인 디자인 완성도가 높아 고급스럽습니다. 한국은 면허 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125cc 바이크가 대부분이지만 베트남은 일반 면허증으로도 175cc까지 운전이 가능해 스쿠터 상위 모델이라면 125cc보다는 대부분 155나 160cc가 주력인 만큼 도심 주행에서 출력이 넉넉합니다. 이에 굳이 대배기량 스쿠터를 몰지 않아도 155cc만 해도 시내 주행에서 충분한데요. 스로틀을 당기면 초반 쭉쭉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맛이 일품입니다. 애초에 도시 주행용으로 태어났지만 베트남에서 이 바이크로 장거리 주행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MBX에 대해 신뢰성이 베트남에서 높습니다. ABS 브레이크는 기본에다 야마하 상위 모델 편의 기능 전부 적용되어 있으며 자석 및 25리터 트렁크에는 하프 헬멧 2개나 풀페이스 헬멧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핸들 아래에는 급할 때 휴대폰 충전도 요긴하게 할 수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차체가 높아 키가 작다면 타고 내리는데 불편할 수 있으며 중량이 스쿠터치고는 무거운 118kg로 컨트롤에 힘이 조금 들어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스펜션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 장시간 주행 시 승차감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4.6리터 기름통에 리터당 40km 연비로 체감상 생각보다 자주 주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 말고는 디자인과 내구성이 좋고 무엇보다도 바이크가 잘 나가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이키드 스타일의 크루즈용 바이크로 155cc VVA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리터당 38km의 연비에 장거리 주행을 위한 10m의 큰 연료 탱크가 눈에 띄는데요.
레트로 디자인을 추구하여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 감성이 적절히 조화되어 깔끔하고 균형 잡힌 외관을 자랑합니다. 또한 최근 트렌드에 맞춰 LED 전조등과 LCD 계기판 역시 바이크를 돋보이게 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인데요. 배기량이 큰 편이 아니지만 바이크가 큰 것처럼 보이는 외관과 편안한 핸들링에 컨트롤이 쉽다는 장점을 들 수 있는데요. 단점은 자체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수납을 위해 백팩을 메고 타거나 바이크에 장착하는 추가 보관 액세서리가 필요하며 시트 역시 단단한 편이라 장거리 투어를 하는 경우 불편하다는 편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급 155cc 오토바이에 비해 가격이 440만원으로 상당히 비싼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워낙 많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낯선 길에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혼잡해 한국보다 훨씬 오토바이 주행이 위험합니다. 또한 최근 교통벌금이 크게 올라 오토바이 운전에 더욱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잘 타야 본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안전운행 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다음 베트남 훈다 오토바이 계급도 영상 역시 기대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베트남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